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못 뵀어요. 되자면 신문도 좀 많이 읽고 이 세이노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은 왔는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한 문장 문장이 너무 어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읽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 어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노트에 필사도 하고 그리고 틈틈이 이 작가가 소개한 책들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한 번씩 서치해보고 그래서 이제 더디게 드디어 이제 다 읽을 수 있었는데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좋은 서적이 제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있기는 있었겠지만 많이들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저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양서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성경책 외에 으뜸으로 삼은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스카펙이 쓴 책인데 그 다음으로 버금가는 책을 제가 많은 양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거든요. 스카펙 책 다음으로 버금가는 책을 없었는데 이 책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금가는 책이다고. 소설책과 또 너무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근차근 음미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한 문장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이론서와 실용서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다 보면 이론서보다는 실제 실용하는 실용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내용들을 적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내용은 이 세이노 작가의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에요. 그 내용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세이노라는 이름은 say 말하다, no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필명이 say no가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이분이 이제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된 때부터 이제 된 건데, 그리고는 계속 이제 연재하고 그 연재된 것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 23년도부터 736페이지에 다다른 책인데 굉장히 저렴해요. 요즘 책이 뭐 2,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뭐 인터넷에서 10% 이렇게 재가지고 한 6,6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책이죠. 그런데 더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PDF 파일로 보급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아무 때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판 받아서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필자는 이제 작가님은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아버지가 의사인데 사업에 많이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가난을 물려주고 이제 떠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미래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같지 않고 미래는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절대 현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래에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이노 작가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미친 듯이 피를 토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문제를 돌파하라고 적어져 있어요. 정말 노력을 다해서 미친 듯이. 여기 목차의 첫 번째 목차 이제 3부까지 있는데 1부의 목차에는 뭐라고 첫 그 목차 제목이 적어져 있냐면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라고 적어져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읽을 때 아하 정말 맞는 말이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디 뭐 액자 같은 데 보면 푸스키넷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그걸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수용하고 대책 없이 그냥 부정적으로 살면 되나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라고 한 이 멘트가 이 목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 삶이 힘들면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수용하거나 그냥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 책에 이렇게 많이 두껍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본질은 그 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끝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분은 사실 욕도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시원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욕을 찬성하거나 잘했다고 말하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답답할 때 이분이 시원하게 가끔씩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원하구나, 여기 이렇게 시원하구나 라는 것을 좀 읽으면서 한편으로 약간 좀 여기에 대한 반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엑셀을 잘 알아, 마스터하라. 두 번째, 모스 마스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저보다 더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어디 가서나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또 이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히 이분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을 전문가에게, 뭐 변호사나 세무사에 전적으로 맡기진 않았어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맡기긴 했지만, 본인이 법원 판례를 샅샅이 뒤져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전문가 못지않게 그 일을 타개해 나갔던 모습들을 또한 적어 놨더라고요. 있을 때 변호사를 위임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차라리 본인이 할 때는 승소가 훨씬 많았어요. 이처럼 이분은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전문가 못지않게 본인의 일이니까 그냥 나 몰라라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일은 전문가 못지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서,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를 권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은 뭐 피곤하고 아니면 뭐 공부하기 싫고 그냥 돈 있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결코 그러지 말라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일을 내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뻘이 또 최고로 쳐주잖아요. 그 가난을 탈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최고의 학벌,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내 재능이 공부하는 재능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기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직업에 일인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한 것을 보고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일의 일인자가 되라, 그 일의 귀신이 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아닌가 봐요. 월급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만 일할 거야,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았던 그 일당 액수보다 떨어지면 일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당이 뭐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일당이 잘 없고, 가끔은 이제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렇게 오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는 내 일당보다 낮아도 쉬지 않고 작은 액수지만 일을 해라, 이렇게 나왔고, 가난한 자들은 티끌모아 태산을 믿지 않는데요. 이분도 자기가 시드머니가 20억이 될 때까지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돈을 조금 모으면
그냥 바로바로 쓰려고 한대요. 태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고 수입이 되는 족족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시드머니를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운명론처럼 자기 사주가 이렇다는 둥, 팔자가 이렇다는 둥, 이런 운명론에 갇혀서 핑계를 만들어서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도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해석한대요. 이렇게 흥분하고 자기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약간 편협한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이 많다고 해요. 가난한 자들의 이런 특징이 혹시 나도 있는지, 통적인 특징이 나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1인자가 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때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에는 그런 게 없대요.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부자가 되려는 과정이래요.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의 민감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얼른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고, 그분들의 삶을 좀 보고, 그분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차별화된 서비스나 차별화된 제품을 보이도록 더욱 힘쓰고 아이템을 연구하고, 스스로 그런 아이템이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많은 신문이나 책들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사치를 즐기거나 소비를 왕성하게 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아주 큰 부자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그분들이 너무 큰 부자면 조그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치나 소비를 할 수 있지만, 그 부자가 되어가는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절대 소비나 사치를 즐기지 않는데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너무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면 돈을 모을 수 같아요. 조금씩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ATM 기계가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수수료가 나가고 멀리 있는 데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좀 힘들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가서 돈을 출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일 거예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필히 100%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굉장히 행복감을 더 많이 주잖아요. 가난하고 빈궁하고 궁핍하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고 있거나 필요한 것을 못 살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믿는 기독교 국가 나라들이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조언을
두루두루두루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변호사를 만날 때, 의사를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그런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책으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